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호킷이 스킵일까? 유턴일까? 오늘 새벽 잠을 깨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새벽 3시에 일어났거든요. 왜냐면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보기 위해서요. 네.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이번 기준금리 결정 결국 언론과 시장의 기대대로 진행됐습니다. 매파적 통화 정책을 한 차례 쉬는, 즉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멈춘 것이죠. 그런데요, 멈춤 이번 한 차례로 그칠까요? 아예 도비시, 그러니까 비둘기파가 특세해서 금리 인하까지 유턴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확인하셨다시피 오늘 새벽 미 연준은요, 그동안 10회 연속 이어왔던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5에서 5.25%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던 것은 지난해 3월부터였죠. 특히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 와, 이렇게 4차례나 파격적인 자이언트 스텝, 이것도 밟았잖아요. 네. 그래서 겨우 15개월 만에 0.25였던 기준금리를 무려 5%포인트나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아우토반급 속도였죠. 덕분에 미국의 기준금리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결. 이게 잠시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린 건 아닐까? 아니면 앞서 얘기처럼 유턴을 하기 위한 것일까? 이를 점쳐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이유부터 따져봐야겠죠. 예. 어제도 잠깐 살펴봤다시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대로 나왔다라는 판단이었죠.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가장 많이 거론될 것 같아요. 박 PD도 언급했다시피 미국의 CPI 2년 2개월 만에 최소폭인 4%, 이 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4월만 해도 4.9였잖아요. 한 달 만에 0.9%포인트나 떨어졌어요. 특히 이거는 전년 대비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겨우 0.1% 상승에 그쳤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 수치면 정말 미국 물가 잡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요 며칠 사이에 언론에서는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어제도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가 선물 시장 참가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무려 94.2%가 연준이 금리 동결할 것 같은데요? 라고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수치가요, 하루 전날 물어봤을 때는 79%, 근데 어제는 94.2%, 대폭 오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CPI도 어느 정도 잡혔죠. 패드워치 전망도 그렇죠. 죄다 금리 동결을 전망하니 연준이 이를 무시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 많은 언론들도 지목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경불진에서는 한 가지 더, 이 스티브 잡스 쫓아가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더를 좀 살펴볼게요. 미 대선도 영향이 꽤 있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 대선은 한참 남지 않았나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미 대선은 내년, 그러니까 2024년 11월 5일로 예정돼 있지만 대선의 출발점은 그보다 훨씬 빠르죠. 아하. 내년 2월로 예정된 아이오와 코카스. 여기서 대선 후보 결정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이제 2월까지니까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 재선이 가능하느냐.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은 안 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여론이 바이든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붙으면 질 것 같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헐, 지금 수사받고 있는 트럼프한테도 진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몇 달 사이에 뒤집어졌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거 강행할 때까지만 해도 바이든 좋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여론이 뒤집어졌느냐? 역시나 경제입니다. 경제.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며 기준금리를 급하게 끌어올렸지만 아직 역부족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왜 역부족인가? 이게 파월 의장보다는 이게 바이든이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미국 국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요, 최근 후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금리를 적시에 올리지 못한 연준, 그러니까 파월 의장,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것들도 물가를 끌어올린 요인 중에 하나지만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인 사람은 바이든이었다. 유권자들은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고 본다. 이들은 내년 재선의 유력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를 더 잘 다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바이든은 이렇게 디스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론이 나빠지니까 어쩌겠습니까? 바이든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주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 CPI가 4%까지 낮아졌잖아요. 그런데도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보기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를 끌어올려놓고 경기 침체까지 불러일으킨다. 라는 비난도 쏟아질 테고요. 따라서 연준과 바이든 입장에서는 물가가 잡히고 있다. 특히 바이든이 더 심하겠죠.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물가가 잡혔으니 금리 인상도 멈춘 거 아니냐. 자, 봐라. 지금 경제 잘 돌아갈 거야.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나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가 자칫 물가가 또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 드렸던 호키스 스킵, 매파적 행보를 잠시 멈춘 거. 이게 박 PD 지적처럼 물가를 또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도대체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뭘까? 일단 미국 CPI 앞서 얘기처럼 4%로 크게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식품과 에너지 같은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 5.3%로 아직 높다는 사실.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특히 이 수치 2021년 11월 이후 최저치긴 하지만 연준의 목표치 2%대에는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앞서서도 얘기 드렸잖아요. 미 CPI 발표는 전년 대비 수치잖아요. 이 4%로 낮아진 거. 그렇기 때문에 이 4%라는 숫자를 볼 때 같이 확인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년 CPI, 전년 같은 달의 CPI는 얼마였는지. 왜냐하면 전년 CPI가 낮았다면 기저효과라고 하죠. 지금 올해 CPI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반대로 전년 CPI가 높았다면 올 CPI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지난해 5월 CPI 얼마였을까요? 그때 무려 8.6%였어요. 와우. 8.6.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가 하면요. 2021년 1월만 해도요. 미국 CPI 1.4밖에 안 됐거든요. 이 코로나 전이잖아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스멀스멀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지난해 2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3월 8.6까지 뛰었죠. 그리고 6월에는 9.1까지 치솟았어요. 이러자 연준이 급하게 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문제는요. 지난해 5월 8.6으로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올 5월 CPI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다시 풀어보면 지난해 수치를 감안해서 볼 때 올 5월 4% 물가 상승률 이게 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해 네.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일까요? 이번 기준금리 결정 키스 스킵을 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의 모든 연준 위원들이 올해 중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한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잠시 주유소에 들린 것이지 금리 인하로 유턴한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인 거죠. 실제로요, FOMC 위원들이 이번 달에는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도 찍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파월의 발언을 뒷받침합니다. 이 점도표에 찍힌 올해 말 금리 예상치, 이 중간값이요, 5.6이에요. 이는요, 3월에 찍었던 거, 그때가 5.1이었거든요. 0.5%포인트나 더 높게 찍었어요. 특히나 18명 위원 중 9명이요. 올해 말 금리 예상치를 5.5에서 5.75, 그리고 2명은요, 5.75에서 6%, 그리고 또 한 명은요, 6에서 6.25까지 찍었어요. 네. 엄청 높게 찍었죠. 따라서 이 베이비 스텝 기준으로 보더라도 올 하반기에 2번 정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 달 7월 27일이 금리를 결정하는 날인데 요때 올라갈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근원 CPI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푸시가 여전히 높아서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주거비 상승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거비 상승률은 꺾이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이번 CPI가 낮아진데 큰 공을 한 국제 유가, 이게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방향성을 정확히 찾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사우디의 감산, 이거에 따라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때문에 연준 내에서는 이번에 키스 스킵을 하면서도 매파적 발언을 쏟아낸 거죠. 그러면 박 PD 얘기처럼 7월에 다시 올릴 것이냐?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선이란 큰 이슈가 있거든요. 자칫 트럼프라는 또라이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이게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연준 의원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연준 의원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화당 쪽이랑 더 친할 것 같지만요, 오히려 민주당 쪽이랑 더 친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기저효과, 이 5월처럼요, 전년도 6월 CPI가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6월 CPI는 얼마였느냐? 무려 9.1이었거든요. 따라서 7월 FOMC 기준금리 결정 발표 전에 또 올 6월 CPI가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지난해 9.1이었으니 올 6월에는 이 CPI가 4%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아니, CPI가 4% 이하로 낮아졌는데 이 수치를 가지고 금리를 다시 올린다? 이거는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7월까지도 키스 스킵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인플레이션 불씨 여전하다는 거, 이거 부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국제유가도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요.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이슈는 바로 이걸 봐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8월에) 기준금리 결정은 뛰어넘거든요. 이때 미국은 쉽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행사가 열리죠. 매년 열려요. 바로 잭슨홀 미팅. 이 휴가철이잖아요. 미국도 8월이면. 이때 연준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경제 관련된 중요한 사람들이 이 잭슨홀에 모여서 미팅을 갖습니다. 잭슨홀이 미 서부 와이오밍주에 있거든요. 이 거의 산악 지역이에요. 휴양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놀면서 미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면서 미팅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미국의 금융정책을 결정한다는 거죠.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해 잭슨홀 미팅 아주 큰 충격을 줬잖아요. 왜냐하면 파월 인상부터가 그렇잖아요. 딱 봐도 인상 좋잖아요. 비둘기 파연 줄 다들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매파라는 성향을 확연하게 드러냈던 장소가 바로 지난해 잭슨홀 미팅이었거든요. 이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파월 의장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 내가 무조건 잡겠어요. 느닷없이 완전히 투사로 변신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했긴 했지만 이게 파월의 의중은 아니었다라고 언론들이 봤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도 두 차례 더 자이언트 스텝을 해버렸거든요. 이러니 덩달아 시중금리는 급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때 새로 등장했던 용어가 킹 달러 아닙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니까 달러가 초강세가 됐었던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이번 8월 잭슨홀에서 또 파월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걱정스러운 점은요. 9.1%까지 올라갔던 미국 CPI가 7월부터는 낮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다음번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지난해 8월 CPI는 8.3.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낮아져서 지난해 12월 CPI는 6.6까지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올 8월 CPI 발표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대적인 수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요. 이것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미 정부의 행보. 미 정부도요. 사우디는 물론 중국을 달래는 행보를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어떻게든 낮추고 경제 성장률을 올려야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연준은요, 오늘 새벽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로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해 3월만 해도 0.4로 잡았어요. 0.4밖에 미국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가 요번에는 0.6%포인트나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실업률은 4.5에서 4.1로 낮춰잡았고요. 이게 정만치니까 이게 뭔 얘기일까요? 앞으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뭐 지금까지 미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이야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진작에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미국 간의 금리 차는 1.75%포인트.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앞서 살펴본 대로 한동안 더 벌어지진 않을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경불진의 전망이 맞다면 7월까지는 미국이 호키스 스킵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따라서 하루는 7월 13일과 8월 24일로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에서 한숨을 돌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은 벌써 하느니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7월은 물론 8월까지 더 나아가 인하를 외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런데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쉽지 않다는 사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선진국 중 가장 먼저 동결에 나섰던 캐나다와 호주, 최근 금리를 다시 인상했잖아요. 네. 그래서 캐나다 기준금리 현재 4.75, 호주도 4.1.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근데 이 캐나다와 호주도 그동안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에 골몰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번 인상으로 금리 차를 소폭이나마 좁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캐나다, 호주보다도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큰 우리나라가 계속 동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겠죠. 게다가 1분까지 감소했던 은행의 가계대출. 이 2월에 금리 동결 이후 시중금리까지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4월에는 2조 3천억 원이 늘었고요. 5월 들어서는 4조 2천억 원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5월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2021년 10월 이후 가장 컸다고 해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도 5월에 3.3으로 수치상으로나마 잡히는 됐지만 우리나라도 근원 소비자 물가는 3.9로 여전히 높잖아요. 근데 이것도 못 믿겠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체감 물가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따라서 어제 한은에서는 이걸 공개했더라고요. 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로 이걸 뒤늦게 공개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랬다고 합니다.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최종 금리를 3.75%까지 가져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현재 3.5니까 0.25%포인트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이라는 거죠. 따라서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에서 최소한 언론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인하는 아닐 듯해요. 그런데 캐나다나 호주처럼 미국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에 우리도 쫓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미국이 쉰다고 우리까지 같이 쉰다면 영원히 뒤처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금리 인상
이거 무작정 해서는 안 되죠. 이거에 따른 서민 자영업자들의 고통, 이거를 보듬을 수 있는 재정적인 정책, 이거 반드시 시행돼야 되는데, 이창용 한 총재, 현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조만간 열대야도 시작될 텐데 이래저래 잠 못 드는 분들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